한국의 상위 용사들이 맨손으로 페달을 돌리는 핸드사이클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풀뿌리 로비 프로그램의 인턴 학생들이 지난주 워싱턴 DC를 방문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가 오늘 KCS 한인 동포회관에서 파산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국 100여 개의 도시에서 조지 진머만의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추방 재판에 회부된 이민자들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국의 상위 용사들이 맨손으로 페달을 돌리는 핸드사이클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오늘 뉴욕 유엔본부를 출발해 일주일간 워싱턴 DC까지 600km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렁찬 화이팅 소리와 함께 손으로 힘차게 페달을 돌리는 13명의 상위 용사들. 한국전과 월남전 참전 용사들인 이들은 모두 전쟁 중 다친 하반신 마비로 몸이 불편한 1급 중상위 용사들입니다. 한국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한미 동맹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와 그 영혼들의 값진 희생을 유엔 본부 앞에서 그 영혼을 기리면서 다시는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출정식에 나온 손세주 뉴욕 총영사는 이들의 숭고한 뜻이 굳건한 한미 동맹의 원동력이 되고 이를 발판으로 남북 통일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 그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이해서 또 미국 국민들 또 참전 용사들한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는 그런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엔 본부를 출발해 일주일 동안 600km를 달려 수도 워싱턴 DC까지 가는 대장정길에 오른 이들은 마지막 날엔 미국 중상위 용사들과 함께 감동의 동반 레이스를 펼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주관하는 풀뿌리 로비 프로그램 인턴 학생들이 지난주 워싱턴 DC를 방문해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은 조속한 이민 개혁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의원들의 찬성표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성훈 기자입니다. Focus on reunifying a lot of the families. And the second agenda is on the professional working visa. We want to work on creating the E4 visa for the Korean Americans. 공화당 소속의 스티브 킹 연방 하원 사무실. 시민참여센터 인턴 학생들이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과 한국인 전문 종사자를 위한 이 비자 신설의 필요성이 담긴 편지를 보좌관에게 전달합니다. Immigration reform is something that we're working on and hopefully be able to get some bipartisan efforts done in this area. 또 다른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인 스캇 가렛 사무실. 이번엔 학생들이 직접 가렛 의원에게 편지를 전달하며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달 초 미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고 아울러 FTA를 체결한 한국 등의 전문직 비자도 별도 발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찬성하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참여센터와 인턴 학생들이 풀뿌리 로비 활동을 하겠다며 워싱턴 DC를 찾았습니다. 이들 40여 명은 이틀 동안 270여 명에 달하는 공화당 소속의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의 필요성과 전문직 비자 쿼터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하고 이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파산을 생각하시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파산법이 무엇이며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파산법 잘만 이용하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KCS 한인 동포회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배에서 나와 파산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파산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에 빠진 경우를 위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채권자들에게 법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주도록 하여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을 제공합니다. 파산을 결정할 경우 보통 챕터 7과 11 그리고 챕터 13이라는 파산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자신의 수익과 재정 상태 등에 따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 파산법 전문 지미송 변호사는 누구든지 채무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파산법을 통해 부채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져 신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Okay, everyone can get into a financial problem, and if there's no other option to alleviate those problems, bankruptcy could be a good option for somebody, and it affords a new start in their financial life. 파산 신청을 하기 전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 등에서 빚 독촉 전화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파산법에 따라 파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모든 채권자들은 담당 변호사와 연락을 해야 되므로 더 이상 빚 독촉 전화는 받지 않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부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신청이 수락됐다고 하더라도 형사 관련 벌금과 학자금, 세금, 그리고 사기성 부채와 이혼 위자료, 체불 임금 등은 꼭 갚아야 합니다. 개인 파산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파산 직전 채권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자산을 이동시키거나 자산과 부채 목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전국 100여 개의 도시에서 주지 짐머만의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희생자 부모는 물론 팝스타 비욘세까지 합류한 시위대는 인종차별적 판결을 비판하며 짐머만을 기소할 것과 정당방위법의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 17살의 비무장 흑인 소년을 살해한 자경단원 조지 짐머만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인 지난 20일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 전역 100여 개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위는 정당방위법과 총기 사용, 인종차별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민권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가 이끄는 국민행동 네트워크가 조직한 트레이번을 위한 정의 시위는 지난 토요일 정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부터 캔자스주 위치타와 엘라바마주 버밍햄에 이르기까지 최소 101개 도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샤프턴 목사는 짐머만에 대한 무죄 판결의 배경이 된 정당방위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틴의 어머니는 이번에 죽은 것은 내 아들이지만 다음에는 당신의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며 정의 실현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아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짐머만이 마틴에 대해 인종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 민권 침해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의 요구처럼 짐머만을 다시 기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50만 예산을 투입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에게 무려 국선 변호사를 지원합니다. 지난 19일 맨해튼 카도조 법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회 의장은 뉴욕 이민자 가정 결합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유무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부기관이 추방 재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뉴욕이 처음으로 뉴욕시 의회는 $50만 예산을 투입해 우선 1년간 시범 실시한 뒤에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금 중인 이민자들이 대상이며 비영리기관 베라 사법연구소가 총괄합니다.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자들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 이민자들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금된 이민자의 60%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승소율은 불과 3%에 불과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승소율 18%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한편 부모 중 최소 1명이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재판에 회부된 뉴욕시 시민권자 어린이는 현재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오 학생 방지법은 학교의 의무를 다하게도 하지만 학교가 성적과 시험에만 치중하도록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영향을 줄이고 지역정부의 자율권을 보장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낙오 학생 방지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18일 공화당 존 클라인 교육위원장이 상정한 학생 성공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학부모들의 권한을 키우며 우수교사 지원을 확대하면서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줄여 궁극적으로 주정부와 학군의 주도권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백악관은 학생 1인당 교육 투자 비용을 줄여 학력 저하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오 학생 방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낙오 학생 방지법은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발의한 법규로 각 주에서는 2014년까지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을 100%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주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라며 낙오 학생 방지법의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2010년 수정교육개혁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방정부는 2011년 말 각 주정부로부터 낙오 학생 방지법의 예외 인정 신청을 받기 시작해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39개 주와 워싱턴 DC가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대신 각 주정부는 자체 교사, 교장 평가제, 새 학교 평가 보고서 등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여행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공항 보안 검색, 보안을 목적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시범 운영하던 프리체크 프로그램이 일반인들에게도 확대 실시됩니다. 특정 항공사 상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프리체크 프로그램이 유료화되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은 지난 19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미 시민권자의 경우 수수료만 내면 프리체크 프로그램 사전 등록을 통해 공항 이용 때 간편한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알래스카, 아메리칸, 델타와 하와이안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상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국 40개 공항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탑승객들로 확대된 프리체크 프로그램은 등록 수수료 $85를 내고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 워싱턴 DC, 댈러스 국제공항과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에서 시범 실시한 뒤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프리체크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신원 조회를 받는데 미리 동의한 탑승객들에 대해 특별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신 스캐너와 촉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신발이나 벨트를 벗을 필요도 없으며 휴대용 랩탑 컴퓨터도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